자리에 다들 계신가요? 쉬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셨나요? 네, 저희 오늘 할 목표는 파일을 write 하고요. 그 다음에 write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저장되어져 있는 파일을 다시 오픈해서 그 파일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는 그런 내용들을 할 겁니다. 우선 write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전 시간에 했었던 거에서 그 부가 설명 하나만 더 드리고, 파일 이름을 주실 때요. 파일 이름을 주실 때 그 폴더 이름을 쓰지 않고 폴더 이름 없이 파일 이름만 사용한 경우에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 그러니까 현재 작업 폴더라고 얘기를 폴더. 그러니까 지금 파이썬이 실행되고 있는 현재 디렉토리 위치가 있어요. 현재 폴더 위치가 있는데 그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파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어디냐?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현재 콜앱에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콜앱에 보시면 여기 옆에 폴더 표시 있잖아요. 그죠? 이 폴더 표시를 딱 열어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가 그 현재 작업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작성을 하시면 여기에 저장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폴더 이름 없이 사용했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의미를 하는 거다. 그럼 만약에 이 밑에도 예제로 되어 있는 어떤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서 폴더를 하나를 더 들어갔죠. 폴더 들어간 다음에 파일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까지는 생략을 하고 요 폴더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파일 이름 옆에, 아마 우리가 그저께인가요? 그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하면서 그 폴더나 파일 이름 옆에 폴더나 파일 이름 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오버랩 시키게 되면 여기 점점점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 그 점점점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그 현재 전체 경로를 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경로를 다 사용을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파일 이름을 전체 디렉토리 이름을 포함한 폴더 이름을 포함한 전체 경로를 써주셔도 되고, 만약에 폴더 이름 없이 파일 이름만 사용하면 현재 폴더다. 현재 폴더는 어디냐? 콜앱에서는 지금 이 위치가 현재 폴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부연 설명 조금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단계가 파일 열기라고 말씀드렸죠. 네. 파일을 열었으면은요, 그 열려져 있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변수를 하나 선언하셔야 돼요. F. 파일이라는 의미로 F라고 변수를 하나 설정할게요. 오픈. 이렇게 할까요? 파일을 열고 그 결과를 변수에 저장.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변수를 선언하고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는 거예요. 자, 오픈 딱 이렇게 보면, 자,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봤으니까,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파라미터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모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디폴트 값들이 다 있죠. 네. R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읽기 모드, 그죠? 네. 뭐 버퍼링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고,
인코딩이 뭔지 모르겠지만 넌 안 쓰지 않겠다.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errors none, new line none, closed true, opener none 이런 식으로 그 디폴트 값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디폴트 값이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아규먼트. 나머지는 아규먼트를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 모드를 보면 읽기, 쓰기가 아니라 읽기가 기본값. 이런 정도가는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다. 이런 게 나오죠. 밑에 설명을 보면 파일을 오픈하고 무엇인가를 리턴해 주는구나. 무엇인가 리턴하면 스트림이라고 하는 용어는 컴퓨터 용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파일을 오픈했으면 무엇인가를 리턴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변수에 저장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한 거고 그다음 밑에 조금 이렇게 내리다 보면 설명이 구구절절이 뭐 이렇게 있는데 좀 설명이 깔끔하게 되어 있지는 않네요. 파일에 대한 내용은 없나? 저도 영어를 다 읽기가 귀찮아가지고. 뭐 이런 게 있군요. 뭐 파일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패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얘기가 있고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마 여기에 대한 여기는 모드에 대한 설명일 것 같아요. 모드에 대한 설명이고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거죠. reading 읽기 전용 모드로 읽는다. 이게 디폴트 값이다. write X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제가 설명은 드리진 않았는데 이거는 실행이에요. 실행. 그러니까 그 컴퓨터 실행 파일 있죠. 윈도우 같으면 EXE로 되어 있는 거. 네. 뭐 그런 거고요. 네.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더 있다. 제가 설명드린 것 말고도 더 많죠. 네. 그러면서 뭐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사용하면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서를 보는 방법도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죠. 그렇죠? 자, 뭐라고 할 거냐면 파일 이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키워드 방식으로 전부 다 전달해 볼까요? 물론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하셔도 되고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키워드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파일 이름을 주면 돼요. hello라고 할까요? 확장자 txt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모드는 사실은 기본값이 read이기 때문에 전달하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는 write 할 거죠. 파일 쓰기를 먼저 하려고 했으니까 반드시 W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write는 기본값이 아니에요. 읽기가 기본값이라고 그랬죠. 읽기가 기본값이니까 write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T는 사실은 생략하셔도 되는데 텍스트를 쓰겠다. 이거 무슨 write 텍스트란 뜻이에요. write 텍스트. 근데 T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기본값이 텍스트예요. 바이너리는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지만 T는 생략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이렇게 오픈을 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클로즈를 할까요? F.close 이렇게 하시면 얘가 그 세 번째 단계예요. 파일을 사용 중이던 파일을 닫는다. 닫음. 파일을 지금 폴더 안에 파일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파일을 열겠다. 그리고 파일을 닫겠다.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 있었어요. 현재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파일을 열겠다. 파일을 닫겠다. 이렇게만 하면은요. 파일이 생겨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 끝났죠. 콘솔창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프린트하라고 한 건 없기 때문에 콘솔창은 아무것도 없고요. 폴더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보이죠?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시면 위쪽에 요 버튼 하시면 돼요. 이게 새로 고침 버튼. 이렇게 올려보시면 새로 고침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자동으로 갱신이 안 되면, 자동 갱신이 안 되면 새로 고침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보일 겁니다. 안에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라이트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옆에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hello.txt 파일을 열어서 볼 수가 있고요. 라인이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작성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파일을 오픈을 했으니까 닫기 전에 중간에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제 열린 파일에다가 열린 파일에 쓰고 싶은 내용들을 파일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작성을 하실 때는 write가 있어요. write. 여기다가 자, 이것도 볼까요? write 해서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딱 하니까 좀 기다리면 문서가 딱 나오죠.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값이 없죠. 그럼 반드시 넘겨야 돼요. 어떤 값을 반드시 넘겨야 되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트링을 write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링을 write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넘겨라? 스트링 넘겨라. 문자를 넘겨라.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다가? 스트림에다가. 자, 스트림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파일을 오픈했을 때, 파일이 오픈했을 때,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 다시 한 번만 문서 좀 볼게요.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가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파일을 연 다음에 리턴을 해주는데,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 리턴을 해준대요. 스트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저장한 게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를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write 문서를 볼까요? write 문서를 보면 write는 문자열을 써준대요. 어디에다가? 스트림에다가. 우리가 전달한 문자열을 F가 스트림이었잖아요. 그죠? F라고 하는 스트림에다가 써준대요. 그러니까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트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일이 있었어요. 비어있는 파일이에요. 스트림이라고 하면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통로 같은 것을 보통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에서도요.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뭔가 데이터 같은 것들이 흘러가는 그런 것을 보통 스트림이라고 불러요. 파일에다가 뭔가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일의 첫 번째 위치에다가 문자열을 쓰고 뒤에다가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들이 뒤쪽으로 계속해서 써져 나가는 이런 모습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랑 비슷해서 이거를 스트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일을 읽어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파일에 이거는 쓰는 과정이었다면 파일에서 뭔가를 읽어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줄을 읽어드렸으면 커서가 여기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읽었으면 그 다음 커서가 여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write 하는 과정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처음에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하고 있었는데 뭔가 write를 하면 커서가 여기 뒤로 가 있죠. 또 write를 하면 뒤로 가 있죠. 만약에 엔터를 치면 커서가 밑으로 가 있죠. 이렇게 커서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커서가 흘러가는 이거를 스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트림. 그래서 오픈한다는 얘기는 write 모드로 오픈한다는 얘기는 쓸 수 있는 그런 스트림을 준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write 할 수 있는 스트림을 준다는 얘기고 여기를 read 모드로 오픈한다는 얘기는 이제 읽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읽겠다. 한 줄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 읽기 위한 그 위치를 그 다음 줄로 옮겨주고 그 다음 여기 한 줄을 읽었으면 그 다음 줄로 옮겨주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스트림이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우시면 스트림을 그냥 파일하고 똑같은 개념을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일상 용어로 생각하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서드를 이용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오픈된 파일이 가지고 있는 write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하고 있고 오픈된 파일 객체가 가지고 있는 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write 메서드, close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냥 문법을 떠나서 파일을 연다. 파일에 그럼 열려져 있는 파일을 저장했고 파일에다가 write 한다. 파일을 닫았으면 그 파일을 close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딱 한 줄만 써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뭐 hello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하나는 대문자로 쓸까요? 자, 다시 한번 실행했어요. 자, 그러면 파일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이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파일 하나밖에 없어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write한 내용이 텍스트 파일에 작성이 됐죠. 되게 쉽죠. 맞죠? 오픈한다, write한다, close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write한 내용이 그 파일에 작성이 돼서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 write 모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W라고 하는 모드가 있고요. 쓰기 모드에는 writing이 있고 append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파일 이름 그대로 하고요. 자, 지금 이미 한 줄 있어요. 그죠? 한 줄이 있는 상태인데 파일 이름 똑같이 하고 똑같이 write로 한 다음에 제가 여기를 안녕하세요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리고 실행할게요.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남아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죠?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그리고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아까 썼었던 헬로우는 사라져 버렸죠. 사라져 버리고 안녕하세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트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write 모드로 오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write 모드로 오픈한다는 얘기는 파일을 열 때 쓰기 시작하는 그 커서를 어디에다 두는 거냐면 이 첫 번째 이 위치에다가 커서를 깜빡깜빡하고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쪽에 있는 걸 다 지워버린 상태에서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write를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따가 append도 한번 해볼게요. append라고 하는 걸로 하면 파일을 일단 오픈을 하고 커서를 여기 끝나는 위치에다 커서를 위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writ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쓰는 게 이 뒤쪽부터 써지게 돼요. 그게 달라지고요. 자, 만약에 오픈한 상태에서 파일을 클로즈하지 않고 계속해서 write를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write를 하겠습니다. 자, hello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write를 할게요. 또 write를 이번에는 파이썬 이렇게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했어요. write 문자에 오타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파일이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볼게요. 실행. 다시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옆으로만 그냥 쭉 가고 있죠. 그러니까 커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write를 하면 이렇게 write 한 다음에 커서가 여기에 위치해 여기서 깜빡깜빡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일을 닫기 전까지는 파일을 오픈했으면 한번 write를 하게 되면 아까 오픈했을 땐 여기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다라고 했죠. 그 상태에서 요거를 쓴 다음에 커서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또 write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글 쓰는 거랑 똑같죠. 그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커서가 여기가 있겠죠? 거기서 또 write를 해요. 그러면 옆에서 붙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writ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닫아버린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파일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중간중간 줄바꿈을 넣고 싶어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다음에 한 줄 바꾸고 헬로우 다음에 한 줄 바꾸고 뭐 이렇게 파이썬 다음에 또 한 줄 바꾸고 이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줄바꿈이라고 하는 특수기호가 뭐였어요? new line. 기억나세요? 이거 제가 프린트 함수 설명드리면서 탭하고 new line 설명드렸었잖아요. 이 슬래시 n이라고 하는 얘가 new line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라인. 새로운 라인. 그래서 줄바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바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write를 할 때 write 하려고 하는 문자열 그리고 줄 바꾸려고 하는 위치에다가 백슬래시 n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넣었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파일을 write 텍스트를 write 쓰는 모드로 파일을 오픈했어요. 그럼 커서가 여기 위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얘를 썼어요. 그 다음에 끝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줄바꿈. 쭉 쓴 다음에 여기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엔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커서가 어디가 있을까요? 커서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다시 write 이렇게 했어요. 그럼 쭉 이렇게 쓰다가 다시 여기서 엔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커서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상태에서 또 write 하게 되면 쭉 쓰다가 여기도 얘가 있죠. 여기도 줄바꿈이 있으니까 지금 파일 보세요. 커서가 어디 있는 위치에서 끝났어요? 여기 있는 위치에서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는 그냥 한 줄 딱 끝나고 거기서 끝났죠. 밑에 두 번째 라인이 없었죠. 근데 얘가 요게 있음으로써 지금 새로운 커서가 여기 있는 위치에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끝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오픈한다. write 필요한 만큼 write 한다. 그 다음에 close 한다. close 한다. 근데 보통 많이 실수하시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오픈까지 잘해요. 그 다음에 write도 잘해요. 근데 write 하는 코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에 가서 close 하는 걸 까먹어요.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실수들이. 근데 이 열려져 있는 파일을 클로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뭐 워드나 뭐 이런 거 어떤 파일 작성할 때 하나 내가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 파일 또 열 수 있어요? 아예 열 수 없는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뭐 열 수는 있는데 읽기 전용으로만 열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파일을 오픈하고 라이트를 막 해놓고 클로즈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파일을 사용하려고 이제 읽기 모드로 열어주세요 하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혹은 아니면 잘못된 게 뭐 파일이만 이렇게 꼬여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픈하면 클로즈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오픈하면 클로즈를. 그래서 아까 제가 작성할 때 오픈 먼저 하고 클로즈 코드를 먼저 작성했죠. 네, 그런 다음에 중간에다가 이런 것들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일종의 그냥 습관처럼 오픈해놓고 클로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라이트하고 보통 라이트가 너무 많은 경우가 많아요. 라이트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또 다른 문법이 하나가 또 나온 게 있어요. 자동으로 클로즈를 호출해주는 문법이 있어요. 자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드셀로 할게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할게요. with 그 다음에 open이라고 하는 함수 여기는 뭔가 아규먼트를 넘기겠죠. as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콜론 한 다음에 들여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 as 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with as 구문. with as 구문인데 with as 구문은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with as 구문은 with 파일을 오픈해요. 오픈하는 방법은 위에서 우리가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픈한 결과를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픈한 결과를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 as 다음에 변수 이름 써줍니다. 여기서는.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죠? 우리 이런 비슷한 거 한번 봤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try except에서 우리 이거 봤었어요. try 그다음에 들여쓰기하고 이렇게 문장들 이렇게 작성하다가 except라고 한 다음에 에러 이름 써주고 이 에러 이름을 as 하고서 변수 이름 줬었죠. 그러니까 변수를 여기서는 변수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장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듯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 클래스 이름을 먼저 써주고 그 변수를 뭐라고 부르겠다? as라고 뭐뭐라고 부르겠다. value error라고 하는 것을 e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뒤쪽에 썼었어요. 같은 구문이 같은 원리로 사용되는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오픈한 결과를 파일을 오픈한 결과를 이런 변수로 부르겠다라고 할 때 as를 쓰십니다. 그래서 with as 구문 안쪽에서 with as 구문의 블록 안에서 파일 내용을 읽거나 읽기 쓰기만 작성하면 파일의 클로즈는 작성하면 파일 닫기 클로즈 함수죠. 클로즈 메서드 정확하게는 메서드는 파일 닫기 메서드는 닫기는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게 편리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클로즈를 개발자들이 많이 실수를 했던 거죠. 그동안. 개발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니까 이런 문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 with, open, as 이렇게만 하고 싶은 일들을 그 안에서 해라. 그럼 close는 내가 자동으로 해줄게 라고 하는 개념이 with as 구문이에요. 자, 그러면 with as 구문으로 우리가 append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with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일을 오픈하시는 거예요. 오픈하실 때, 자, 파일 이름은 아까랑 똑같이 우리 아까 뭐라고 했었죠? hello.txt라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모드를 뭐라고 할 거냐면 write 모드가 아니라 append text 모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파일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블록 들여쓰기가 돼서 블록 내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 돼요. 똑같아요. f.write 하고 싶은 만큼 write를 더 하시면 돼요. 뭐 여기에는 뭐 이렇게 할까요? 파일 and text 여기서 줄바꿈 넣을까요? 줄바꿈 넣고 한 줄 더 써볼까요? f.write 여기서는 1, 2, 3, 4, 5, 6, 7, 8, 9, 0 여기도 줄바꿈 하나 넣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만 하면 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오픈한 결과를 파일에 F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고 열려져 있는 파일에서 write를 하고 끝났으면 열려져 있는 파일을 close하고 자, 이 과정이 여기가 요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랑 같은 거라고. 그래서 오픈한 결과를 F에다가 저장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저장된 F에서 write 하겠다 필요한 만큼만 하시면 돼요. 끝나고 나서 아무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얘는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이게 with as 구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뭐 이제 read든 write든 append든 저는 계속해서 with as 구문을 사용을 할 거예요. with as 구문을. 자,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한 그 파일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write가 아니라 이번에는 append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 있고 그 상태에서 두 개의 라인이 더 추가가 됐으면 정상이에요. 그쵸? 여기까지가 기존 내용이었었고요. 기존 내용이 커서가 줄이 바뀐 상태에서 기존 내용이 끝났었어요. 그럼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append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기존에 있던 파일이 제일 마지막 문장을 쓰고 여기서 new line이 있었기 때문에 new line이 있었죠. 커서가 그 다음 줄에 있는 상태에서 파일이 끝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추가이기 때문에 이 write 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줄바꿈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쓴 다음에는 커서가 그 밑에 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write는 쭉 하고 여기도 끝에 줄바꿈이 있으니까 여기서 줄이 바뀌어서 이 상태에서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파일이 자동으로 클로즈가 된 거예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여기까지가 파일 쓰기였습니다. 이제 파일 쓰기 하시면서 파일 이름만 잘 주시면 되고요. 모드를 write로 할 것이냐, append로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write로 하시면 무조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일 이름이 그 하드디스크에 없더라도 write 모드로 하게 되면 파일이 정상적으로 새로 생성이 돼요. 새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write가 되고 클로즈가 되는 겁니다. 그 기존에 있던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던 파일도 제대로 오픈이 돼요. 대신에 write인 경우에는 첫 번째 줄부터 새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기존에 있던 내용을 처음부터 덮어 써버리게 됩니다. append는 기존 파일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뒤쪽부터 이어서 쓰는 거죠. 네, 그런 거고요. read인 요거 하나만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자 요런 파일을 하나 append 하겠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실행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되는군요. 파일이 새로 하나 생겼네요. 그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쓰기 모드인 경우 write든 append든 쓰기 모드인 경우에는 그 파일이 없으면 새로 만든다예요. 네. 쓰면 되니까. 네. append도 처음부터 새로 쓰면 되니까 없으면 파일 이름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주고요. 없으면 새로 만들어주고 파일 이름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파일을 오픈할 때 모드를 write 또는 append로 하는 경우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파일이 존재하면 기존 파일, 그러니까 있는 파일을 열어주는 거예요. 둘 다 그렇습니다. 둘 다 없으면 새로 만들어주고 있으면 있는 파일을 열어줘요. 근데 있는 파일을 열 때 write하고 append는 다르게 동작을 하는 거죠. 없는 파일을 새로 만들었으면 사실은 write나 append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없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첫 번째 줄부터 쓰는 거고요. 근데 있는 파일을 열었으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write는 첫 번째부터 덮어 써버리기. 그 다음에 append는 기존에 있는 것 뒤쪽에다가 이어서 쓰기.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진 않아요. 파일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파일 이름이라고 해서 그 오픈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되지는 않아요. 그게 달라지는 것은 read 모드예요. read는 에러가 발생해요.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할 거는 뭐냐면 두 번째로 할 거는 파일 이번에는 읽기예요. 파일 읽기고요. 네 맞아요. append 두 번 실행하시면은요. 지금 여기 있는 코드죠. 지금 제가 기존에 있는 파일 이름 그대로 하고 append라고 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한 번 더 실행하잖아요. 그럼 뒤쪽에다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되돌아가기요? 되돌아가기는 안 되죠. 코드를 실행을 해버렸으니까. 코드를 실행해 버렸으니까 뭐 컨트롤 Z는 없고요. 그거는 다시 오픈을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거를 지워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내용 뭐 아니면 정 그게 보기 싫으시다라고 하시면은요. 그냥 여기서 편집 가능해요. 이렇게 하고서 저장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장하는 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파일 읽기. 파일 읽기도 마찬가지로요. 파일 읽기도 세 가지 단계를 거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파일 열기 오픈한다. 그다음에 파일 내용 읽기. 파일 내용 읽기. rea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rea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파일 닫기 close를 호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open, write, close 아니면 open, read, close 순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읽기나 쓰기나 open, write, close, open, read, close.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read as 구문을 사용을 하시면 read as 구문을 사용하면 close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read as 구문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읽기를 할 때에도. 네. 자, 지금 저는 그 hello라고 하는 파일이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지워버린 게 삭제가 됐네요. 지워버린 게 삭제가 됐네요. 그죠? 네. 저장 안 한 것 같았는데 이게 자동으로 저장이 됐네요. append 한 번 더 할까요? append. 네. 여기서 바로 네. 아까 제가 지웠더니 여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X만 눌렀는데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군요. 자, 요런 내용을 제가 읽을게요. 지금 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hello.txt 파일은 요렇게 5줄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비어있는 커서가 있고 실제 내용은 5줄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오픈해서 한 줄 다 읽고 읽은 내용들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read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read 오픈하시는 거예요. 오픈. 파일 이름은 여기도 쓸까요? 파일 이름은 hello.txt.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무슨 모드로 읽으시면 돼요? read. 그리고 안에는 뭐가 작성되어 있어요? 텍스트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read text. 이거를 별명을 주시면 되죠. F라고 별명을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엔터 치시면 들여쓰기가 되고요. with as 구문을 사용하는 목적은 뭐다? 클로즈 자동으로 호출하려고. 네. 자, 이렇게 할게요. 아까 write 할 때는 F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read 할 때도 마찬가지. F. read가 있죠. 자, read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ad line이 있어요. read lines도 있고. read는 보시면 여기 size라고 변수 이름이 돼 파라미터 이름이 돼 있죠. 이거는 내가 몇 개를 읽을 거냐라고 하는 읽을 수 있는 그 글자 수를 주시는 거고요. read line은 한 줄씩 읽어드리는 거예요. 한 줄씩. read line을 사용을 해볼게요. read line을 사용을 하시면 new line을 만나거나 EOF를 만날 때까지 읽어드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읽어드린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EOF를 만나게 되면 empty string을 리턴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EOF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EOF는 end of file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의 끝. 네. 그러니까 이 read line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new line을 만나거나 아니면 파일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읽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 말고는 설명이 없죠. 자, 제가 읽은 내용을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할게요. 실행. 자, 어디까지만 읽고 끝냈어요? 안녕하세요까지만 읽고 끝냈죠. 그쵸? 자, 아까 제가 문서를 보니까 문서가 뉴라인 만날 때까지 아니면 end of 또는 파일의 끝까지.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어디까지 읽은 거냐면 파일을 처음 열었을 때 커서는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부터 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고 하다가 여기에 뭐가 있었죠? 여기에 new line 있었죠. 그러니까 커서가 그 밑에 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new line을 만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쓸 때 여기서 이렇게 썼던 거 있잖아요. new line을 만난 거. 그럼 거기까지 읽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읽은 내용을 리턴을 해준 거죠. 리턴.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을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해보면 안녕하세요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두 줄을 읽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몇 줄이 출력이 됐죠? 안녕하세요랑 헬로우가 출력이 됐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조금 이상한 게 빈줄이 하나씩 더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가 읽어드린 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오픈을 했어요. 오픈한 거를 우리는 파일 F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읽었어요. 처음에 오픈할 때는 커서가 여기 있었어요. 쭉 읽다가 한 글자 쭉 읽다가 여기서 무엇을 만났어요? new line을 만났어요. new line을 만나니까 이제 그 다음 읽기 위해서 커서는 여기에 가 있고 실제로 읽은 내용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죠? 뭐를 포함해서? new line을 포함해서. new line을 포함해서 읽어드려서 그 읽은 내용을 프린트를 하니까 안녕하세요가 프린트가 됐고 세 줄 비어있는 한 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 잘 안 되세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게요. 프린트 ABC 이렇게 하면 콘솔 창에 딱 한 줄밖에 없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까지 하나 더 넣었어요.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달라지는 게 여기 한 줄이 늘어났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요게 생겼단 말이에요. 요게. 그게 뭐 때문에? 그게 뭐 때문이냐면 얘 때문이란 말이에요. 얘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다음에 요거 한 줄이 더 나온 거는 아까도 말씀 뭐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뒤에 new line이라고 하는 특수기호가 있었기 때문에 요게 출력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지나간다, 흘러간다. 이게 스트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스트림에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 나가다가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뉴 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뉴 라인을 만나게 되니까 얘가 더 이상 이제 그만한 거예요. 그만하고 그 자기가 그때까지 읽은 거를 리턴을 한 거죠. 거기까지, 여기가 거기까지를 출력을 한 거고요. 거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읽으라고 했어요. 한 번 더 읽으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스트림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스트림이 있는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나가는데 언제? 뉴 라인을 여기서 또 만나니까 여기서 또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그때까지 읽은 거를 또 여기다가 리턴을 해준 거죠. 출력해보면 그게 요만큼 요거 있는 것, 여기 빈칸 있는 것까지 거기까지를 읽어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파일 안에 몇 줄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 횟수만큼 반복을 하겠죠. 그렇죠? 파일에 5줄이 있다라는 걸 알면 for range 5 이렇게 하면서 미드 라인을 반복문 안에서 호출하면 되는 거고, 파일에 100줄이 작성되어 있다 그러면 for in range 100 이렇게 하면서 미드 라인을 100번 호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파일 열어본 다음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열어보지 않아도 그걸 하기를 원하죠. 자, 여기에서 파이썬의 이 파일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에 특징이 있는데 얘는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에요. 네,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에요.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파이썬의 파일 스트림은 문서에서 스트림은 반복 가능한 타입, 리터러블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파이썬의 파일 스트림은 포인 구문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파이썬의 파일 스트림은 포인 구문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쉬는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with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with. 다시 한번 open. 파일은 hello.txt. 그 다음에 모드는 with text. 자, 이렇게 해도 되죠. 그 앞에는 포지셔널로 전달하고 뒤에는 키워드로 전달해도 되죠. 네. 아니면 둘 다 키워드로 하거나 둘 다 포지셔널로 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반복문 쓰는 거예요. 변수를 하나 반복문에서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죠. in f. 스트림에서 파일 스트림을 for in 구문으로 사용을 하면 이건 위에다 쓸 걸 그랬나? 리드 라인이 자동으로 호출돼. 어차피 주석으로 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리드 라인 메서드가 리드 라인이에요. 리드 라인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그래서 제가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한 거냐면 라인이라고 한 거예요. 라인이라고. 프린트 라인 해볼까요? 실행해 볼게요. 잠시만요. 위쪽에서 with, as, line 닫았고 죄송합니다. 여기 as가 빠졌군요. as 자,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이렇게 파일을 읽는 것도 되게 쉬워요. 오픈해놓고요. 오픈해놓고 반복문 써버리는 거예요. 반복문 쓰면 여기에 변수가 뭐가 들어오냐면 한 줄,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우리가 readline이라고 하는 메서드 신경 쓰지 않아도요. 이 for-in 구문이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for-in 구문. 언제까지? 요 끝에 가면 요 끝에서 만나는 게 뭐냐면 여기가 EOF. EOF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nd of file. 파일의 끝. 그래서 파일의 끝을 만나면 얘는 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파일을 읽어드린다라고 할 때 되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다음 하실 수 패턴 아시겠죠? 오픈한다.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을 오픈하고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한 줄 한 줄 읽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 출력되는 거 조금 보기 싫으시죠?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진 게 더 보기 좋아요? 스트링 메서드 중에 자, 파일에서 한 줄 읽었으면 읽어드린 내용은 문자열이겠죠. 문자열 메서드 여기 마우스 올리면 보여주죠. str 문자열이라고 보여주죠. 그죠? 문자열 메서드 점 찍으면 문자열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문자열 메서드 중에 아마 요거 제가 그저께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스트립 메서드는 뭐냐면 문자열의 처음과 끝에 있는 공백 문자들을 제거해 줍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문자열이 있는데 문자열이 마침 이 중간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백이 뭐 한 3칸 정도 있었고 뒤쪽에도 공백이 3칸 정도 있었어요. 그럼 실제로 내용은 여기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쓸데없는 공백이잖아요. 그죠? 공백 문자는 스페이스만 공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줄바꿈이나 탭 이런 것도 공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걔네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줘요. 그게 스트립이에요. 스트립.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공백이 있고 문자열 막 나오고 또 공백이 여러 칸 있고 문자열 이렇게 나오면 여기 있는 공백들은 제거를 해줘요. 근데 문자열과 문자열 중간에 있는 이런 공백들은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앞쪽과 끝에 있는 정말로 쓸데없는 앞쪽과 끝에 있는 쓸데없는 공백들만 제거를 해주는 메서드가 그게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파일에서 한 줄을 읽었으면 그 라인에서 앞뒤에 있는 쓸데없는 공백 문자들은 제거하고 프린트 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아까랑 달라진 게 중간중간 공백 줄바꿈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읽은 거는 안녕하세요에다가 끝에 줄바꿈 문자까지는 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출력하기 전에 읽은 거에서 무엇을 먼저 제거하고 얘를 먼저 제거하고 그게 스트립이에요. 제거하니까 뭐만 남았어요? 딱 여기까지만 남았죠. 그거를 출력을 한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처럼 중간에 빈칸이 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립도 파일에서 뭔가를 읽어드렸을 때 한 줄 한 줄 읽어드릴 때 끝에 줄바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줄바꿈들을 없애고 싶으시면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되긴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다들 혹시 에러 없이 다들 잘 계세요?